오늘은 화요일 수업이 이렇게 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상큼하겠군요. 목요일 날 좀 길고 화요일 날 좀 짧고 뭐 그러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1, 2단원이 끝났고, 근데 이제 엄격히 놓고 따져보면 1단원이랑 2단원은 내 입장에서는 그 과거의 선배들 입장에서는 문과도 다 배웠었던 그런 섹션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크게 뭐 이렇게 뭐 이과스럽다라는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 없고, 여기는 이 3단원부터 딱 진행되는 내용이 전형적으로 이제 아주 옛날부터 나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계 학생들만 배웠었던 자연계 고유의 섹션이다 이거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쪽 부분 얘기 들어갑니다. 삼각함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삼각함수에 대한 기초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수학 원 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었다 이거야. 근데 큰 줄기로 놓고 따져보면 사인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지 수학 원을 배운 사람일까요? 사인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코사인이 떠올라야 되나요? 사인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떠오르야지 정상이다 라는 것까지 이 정도의 베이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삼각함수라는 것을 수학 원에서 정의했었을 때 분명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로서 정의했었다 라는 부분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 단원명이 뭐게 돼 있어? 오케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 단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좀 있는데, 그 목표가 이제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제 특수각이라고 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 교과서적인 내용에서의 학습 목표는 이래.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수각이라고 해갖고 30도, 45도, 60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각들 뭐 하다 보면 이제 120도에 대한 어떤 삼각비의 값 이런 것들은 이제 슬슬 당신들이 알아냈었는데, 뭐 사람마다 이런 호기심이 좀 생길 수도 있었겠다 이거야. 어떤 거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겼냐? 뭐 예를 들어서 15도에 대한 사인 값이 매우 좀 궁금했다 이거야. 그때 15도에 대한 저런 사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는 없을까? 막 이런 사람들마다의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이거지.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도 하여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우리의 수학 선배들이 뭐 열심히 막 고민을 막 했겠지 뭐. 고민 끝에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현상과 사실들을 우리는 말 그대로 또 뭐 하면 돼? 배울 학, 습득할 습 해서 우린 그걸 갖다가 잘 써먹고 응용만 해보시면 되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라고 해서 아저씨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뭐 해놓고 출발하자, 외워놓고 출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공식들은 다 외우고 있는. 왜 안 켜지냐 쟤? 삥삥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삥삥. 외우고 있는 상태일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간단한 것들 증명 간단히 좀 놓고 따져보면, 뭐 사인 법칙부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증명해 볼까요? 사인 법칙 샥 이렇게 있어갖고 삼각형이 하나 있다 쳐. 나름 여기는 요변의 길이, 여기는 요변의 길이 b 이렇게 있다 쳐.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좀 심심넓적 띵넓적 해서 사인에 관한 덧셈 정리 뭐 이런 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 근데 이제 아저씨는 이제 사인 그러면 넓이가 좀 먼저 떠오르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넓이 공식 중엔 분명 2분의 1의 a, b, 사인 세타 이런 공식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그 심심넓적 띵넓적 해갖고 이제 뭔 짓을 해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직각삼각형 아닌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도형 문제 풀 때 우리가 발을 내렸으니까 심심해서 발 한번 내려보고, 이때 여기는 이 수선의 길이를 h, 그리고 요만큼에 있는 가게 크기 알파, 요만큼 가게 크기를 베타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게야. 그러면 뭐 별 대단한 일 아니고, 그럼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여기는 저 하얀색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는 분명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의 합과 같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가본다 이거지. 자, 전체 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AP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 그럼 그것은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너 사이각 알파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2분의 1에 누가 돼요? AH의 사인의 알파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BH 사인의
베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적절한 변형 같은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심심넓적 띵넓적 하니까 일단 양변이 존재하는 2분의 1 어차피 다 똑같이 있으니까 재수 없으니까 이게 지워. 지저분하니까 지워. 잘 지워. 오케이? 텀보 이런 걸로 주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나쁘죠? 자, 그럼 이제 뭐 웃자고 한 얘기야. 씨. 넘어가. 텀보 얼마나 잘 지워져요. 그죠? 자, 그럼 텀보 뭔지 알아요? 알고 있으면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뭔 짓을 하느냐? 미친 짓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어떤 미친 짓을 하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다 보니까 요각 알파에 대해서 A분의 세타가 또 눈에 보이고 요각 베타에 대해서 B분의 H도 또 눈에 보여지더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심심넓적 띵넓적 해서 내가 뭔 짓 했냐면 요 놈의 양변을 A 곱하기 B로 한번 나눠 본 거야. 그럼 A 곱하기 B로 양변을 한번 나눠버리는 순간 여기는 요 A는 날라갔겠고 샤라몽 여기는 B 이렇게 남겠고 A, B로 나눴으니까 B는 또 날라갔겠고 여기는 A가 이렇게 퐁당 남아있게 되겠네. 그럼 이러는 순간 관찰을 잘 해봤더니 땡큐 베리 머치 한 거야. 어디 가요? 여기는 요놈의 B분의 H B분의 H 거기는 걔는 분명 저 베타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내 요 자리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사인의 베타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고 여기는 누구? A분의 H A분의 H 저기는 쟤는 바보 아니면 코사인의 알파라 쓸 수 있더라 해서 이제 만들어 봤더니 너가 너라는 사실이 보여지더구나.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뭐야 공식 같은 걸 좀 더 손쉽게 외우라고 어떻게 표현을 바꿔버렸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면서 요거부터 써주기 시작한 거지. 사인의 알파 그리고 코사인의 베타 더하기 요쪽에서 보셨을 땐 코사인의 알파 그리고 사인의 베타입니다 라고 해서 저와 같이 이제 사인에 관한 덧셈 정리를 만들게 되었다 라는 거고 이쪽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뭔 짓을 해본다. 여기 존재하는 저놈의 베타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볼 수 있고 그럼 그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는 그 너무 많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봐야 코사인 쪽에서는 똑같을 텐데 분명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가 전체적으로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요쪽 자리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그 공식은 여전히 사인 알파 코사인의 베타에서 빼기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더라 라고 해서 이와 같이 공식은 만들어진 거고 뭐 전통적으로 이제 수학 강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은 학생들한테 좀 빨리 외우게끔 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한단 말이야. 그중에 여기서도 여기처럼 마찬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외울 수 있는 것은 각은 알파 베타의 순서인데 외울 때는 그냥 어떻게 해? 싸코코싸 나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 머릿속에 이미 외우고 있어도 두 번만 해보자. One more time. 뭐라고? 싸코코싸. 한 번 더 시작. 싸코코싸. 여기 320명의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목소리들이 진짜 작구나. 어찌됐든 싸코코싸든 뭐시기든 하여튼 그냥 닥치고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싸코코싸.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저기 됐으면 누구에 대해서도 이제 코사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덧셈 정리라는 것도 있더라. 그럼 코사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덧셈 정리는요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이제 심심하니까 이 원을 좀 그려봤나 봐. 근데 원을 슬쩍 하나 그려갖고 요렇게 이제 중심이 원점에 있으며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이런 원을 하나 주고 뭐 삼각함수가 원래 저와 같은 원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갖고 이야기를 하던 그런 가락이 있었으니 뭐 심심했나봐. 어떤 할아버지가 또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P 너 위에 있는 한 점 Q를 하나 주시면서 나름 쫘라랑 이런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요렇게 셀이 연결한 요 동경의 크기를 베타 이렇게 보신 거야. 그러면서 샤따 멍똥뽀리 이렇게 이었을 때 우리는 수학 1에서 배웠었던 간단한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었다고. 어떤 게 있었냐면 제2 코사인 법칙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즉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심심하니까 한 번쯤 달려가 보고 싶었나 봐. 그러면 여러분들 바보 아니니까 요 동경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아본 거니까 그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다라면 분명 여기 있는 저 누구 점의 좌표는 내가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의 알파입니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하겠고 당연히 요 점에 대해서 내가 그 동경 크기를 베타라 잡았으니
아 심심해요. 코사인의 베타 콤마 사인의 베타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뭐 했다? 이쁘게 잡아볼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요 길이 제곱은 하고 들어가면 분명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일 텐데 루트는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써지는 게 분명 어떻게 써집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의 베타 제곱 더하기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베타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 게 요 길이를 제곱한 것. 그럼 그놈은 당연히 요 중간에 낑겨 먹은 가의 크기는 요만큼을 알파 요만큼을 베타라 본 거니까 편의상 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었겠고, 그럼 너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빼기 2배 너 코사인 너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공식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반지름 길이 어차피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의 누구다?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됐더라 이거야. 그래놓고 이제 여기 좀 길드르브안한 저쪽 섹션을 슬쩍 한번 전개했다. 그럼 전개된 걸 여기다 아래쪽에 써보면 너 제곱한 거 1, 너 제곱한 거 1. 그럼 요쪽 자리에서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나오고 요쪽 자리에서는 고스란히 또 누가 나와? 마이너스 2배의 누구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런 놈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제2 코사인 법칙으로 간단히 써봤더니 나오더라. 그럼 이런 결과를 슬쩍 한번 우리가 살펴봤더니 너랑 사라지고 너랑 사라지고 여기는 요 놈은 우장창창창 나눠서 없애버리면 그 남는 결과가 분명 네가 너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공식의 유도가 어이구야 심플 넓적 띵 넓적하게 어떻게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의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입니다. 이렇게 그 공식이 나오더라 이거지. 됐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심심하니까 모두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공식도 좀 알고 싶어요 라는 관점이 있었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이쪽에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기겠지만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 알았습니다.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빼기의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입니다. 이러면서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공식들이 완성되더라. 그럼 요것도 이제 뭐 할아버지들이 뭐 알려줬겠지. 이제 어떻게 외워라. 그럼 뭐 대충 이제 봤더니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겼다. 코코 싸싸. 그럼 뭐 대충 어떻게든 외우면 돼요. 유치하더라도 뭐 코코 싸싸 코코 싸싸 어이? 싸코코 싸 코코 싸싸 코 이게 질질 싸 막. 앞에 계시면 잘 알지만 아저씨 맨날 이 코털 이렇게 질질 싸고 있잖아요. 뭐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간단넓적하게 공식들 외워두면 되겠고, 거기에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쯤 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공식이 우아씨 알았던고 이더스라 탄젠트 쪽에 관련된 덧셈 공식 뭐 어렵지 않아요.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바보 아니면 분명 누구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아니야. 그 여기 자리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니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있네. 갖다 쓴 거지 심심해서. 샤따몽 똥포리 이렇게 쓴 거고, 그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저쪽에 있잖아. 싸코코싸 샤랑 샤땅 코싸 해놓고 나서 저 너무 생긴 게 너무 복잡하고 기니까 좀 공식의 의미를 가지려면 좀 간단해져 봐야 됐나 봐. 근데 여기는 이 상황에 분자와 분모를 너로 셀이 한번 나눠버리신 거야. 그럼 분자 분모를 그놈으로 셀이 한번 빡 나눠버리면 이 자리는 1 빼기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분모 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분명 탄젠트가 됐겠네. 그 여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쪽 자리 너로 나눠주면 여기는 사라지지. 남는 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의 알파만 남으니까 아 탄젠트의 알파고요. 더하기 여전히 분자 분모를 너로 나눴으니까 여기 섹션은 네가 지워질 거 아니야. 그 남는 게 뒷대가리 남는 거니까 탄젠트 베타입니다 라고 해서 아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는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그럼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탁 하니 붙어 들어가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면 탄젠트 쪽에 대해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공식들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기초적인 무엇이 만들어졌다?
덧셈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되다 보니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학습 목표는 이거라고. 딴 거 없이요. 그래. 그럼 이제 네가 짠 사인의 15도 정도는 가볍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어떻게 해요? 짜자잔. 여기 있는 요 15도라는 각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적당히 더하거나 뺐을 때도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알았어. 그럼 여기는 이 아이는 45도에서 몇 도를 빼면 30도 빼면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런 상태로 들어갔어? 그럼 얘는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니까 뭘 싸? 코리투살 빼기에 코 그리면서 마지막에 싸 해서 탁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특수각이 얼마인지 다 그 값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장창창 들어가서 계산해 놓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된다. 사인의 15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의 방식이면 조금 더 다양한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무엇에 관한 얘기?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저놈들에 대한 학습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물론 이제 저것들을 교과서에서는 저렇게 딱 얘기해 놓고 나서 이제 시험 문제, 즉 내신이나 수능 쪽 계열에서 출제할 때는 당신들이 이제 저걸 딱 보고선 어떻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아저씨가 이것저것 살살살 도와드리긴 할 거야. 그래도 이제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 기초적인 상황에 있는 것들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저러한 덧셈 정리 공식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드릴 예정이고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짜잔! 기본 녀석부터 펴려봅니다. 기본 녀석 펼쳐보시면 짜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운 게 있었을 테니까 그죠? 충분히 외워놔라 뭐 이런 게 했으니까 충분히 외워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외웠겠지 뭐.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외웠을 거예요. 자, 기초 베이스로도 이 역수 관계 이런 게 있었어. 사인의 역수 얘는 누구였다?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세타 그죠? 그 누구는 코사인의 역수 이런 것도 있었고 얘는 누구다? 시컨트 세타. 오케이? 그리고 누구? 탄젠트의 역수도 있었다 라고 해서 탄젠트 역수는 누구? 진짜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코 탄젠트 세타. 오케이 콜? 그 얘네들 정도는 일단 또 우리가 늘상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역수관계 다 외워야 된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S, C, S 서로 뒤바뀐다. 뭐 대충 뭐 어떤 식이든 당신들이 뭐 하면 돼? 외우면 되겠고 코탄젠트, 탄젠트의 역수다 라는 거는 탄젠트 이름이 똑같이 붙으니까 외우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 눈치야? 외우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의미 없다고 해? 자, 그리고 이제 생기추 좀 하기 위해서 친히 누구도 한번 해봅시다. 기본 문제 3-1번도 해봅시다. 기본 정석 빨간 책 기본 정석 이 무슨 색이냐 이거? 청록색 실력 정석. 어느 색깔 들고 있는지 보면 알겠고. 자, 이제 빨간색 책 그죠? 기본 문제 3-1번. 첫 번째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그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생략하고 두 번째 거 볼게.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가 이게 얼마다? 8일 때 이거야. 묻는 게 시컨트 세타 빼기 누구다? 탄젠트 세타 분의 누구니? 코시컨트 세타 그리고 더하기 샤따몽 해서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코시컨트 세타의 값이 도대체 어찌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구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에서 나오긴 한 거야. 그럼 뭐 너무 어렵지 않고 자, 요 놈 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는 분명히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지. 그지? 그럼 아저씨 같으면 심심하니까 양변에다가 누구를 한번 곱할 것 같아? 써있긴 저렇게 써있어도 이놈의 실제 뜻은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잖아. 그럼 그런 구조에서는 양변에 보통 뭘 곱했니? 분모 쪽에 있는 걸 없애뜨리기 위해서 양변에 이 분모 있는 걸 곱했지. 그러니까 나는 뭐 심심하니까 양변에다가
탄젠트 세타 같은 거 한번 곱해본다 이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 한번 곱해봐요. 탄젠트 제곱의 세타 곱해서 넘어오면 8배 탄젠트 세타 플러스 여기다 곱해주면 1 은빵. 뭐 대충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라도 그냥 한번 일단 발라놓고, 그럼 여기는 요 놈을 좀 간단히 해달라. 그럼 우리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는 얘를 보시면 뭐가 떠올라? 통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지. 분모 쪽이 합차로 정리가 되니까. 그럼 분모 쪽 쳐다봤더니 뾰로롱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여기 분자에도 너가 있고 여기 분자에도 너가 있으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을 때 그지? 공통인수는 어차피 얘는 있었을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요거 올라가고 요거 올라가서 둘이 장난되면 그지? 뒤쪽에 거 사라지면서 2배 누가 남아? 시컨트 세타 이렇게 남겠지. 그럼 지금 이 순간 자 분모를 봤을 때 저 분모가 어찌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싸움이야. 그러면 분모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인 건데 혹시 수학 원 과정에서 배웠었던 요 내용이 기억나냐 이거지. 수학 원 과정에서 우리는 학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얼마? 1입니다. 여기 있었지. 그 저놈의 양변을 너로 한번 나눠서 만든 놈. 그게 뭐가 있었다?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하면서 어디서는 수학 1에서는 역수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공식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나왔던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코사인의 역수가 뭔지를 아니까 여기는 이제 누구로 쓰면 돼? 시컨트 제곱의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요게 이제 수원에서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뭐 이제 미적분에서는 심심하니까 너 제곱으로만 양변을 나누면 재미가 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재미없으니까 너 제곱으로도 너의 양변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그럼 너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분명 뭐가 돼? 1 더하기 이제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지. 그건 탄젠트 역수란 얘기잖아. 그럼 그쪽 자리는 분명 코탄젠트 제곱의 세타는 여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그럼 사인의 역수가 뭐니까? 코시컨트니까 코시컨트 제곱의 세타입니다. 해서 이와 같은 제곱 공식들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진다고. 물론 수학 1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은근슬쩍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적분 같은 데 가서 자유롭게 뭔가를 좀 하고 싶으면 이 세 가지는 자유자재로 와리가리 띠뽀뽀가 좀 되셔야 추후에 적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덜 수고스러워져. 그걸 이제 조금 덜 외운 상태에서 적분 간 친구들이 그때 가서 으악! 미분만 가도 막 으아 이러는데 적분 가면 나는 완전히 핵포기 막 좌절 OTL 막 이러거든. 미리미리 일단 뭐 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좀 다 만들어 두시길 바래. 알았죠? 그럼 그거 있는 친구라면 여기는 요놈의 분모는 누가 된다야? 이거에서 누구 뺀 거야? 너 뺀 거지. 그러니까 분모는 땡큐 베리 머치 뭐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치? 1 된다는 얘기지. 얘기됨? 분모는 1이지? 그럼 남는 건 이 분자만 남았는데 저놈의 분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봤더니 좀 속 편한 걸로 한번 들어가 보자. 속 편한 걸로 들어가면 여기 숫자 2는 그냥 그대로 있다 치면 우리한테는 요런 모습보다는 본래 모습이 좀 더 편하잖아. 즉 요놈은 누구의 역수였으니까? 사인의 역수였으니까 사인의 세타요. 너는 누구의 역수였으니까? 코사인의 역수였으니까 코사인의 역수니까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주어진 식을 셀이 다 뭐 할 수도 있겠다. 바꿔버릴 수도 있겠더라. 요런 얘기야. 여기까지 얘기 되는 거 맞음? 그럼 알았어요. 문제에서 지금 뭐 해달라고 했어? 저놈을 뭐 해달라고 했니? 간단하게 뭐 해달라? 바꿔주세요 라고 질문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얘기 됨? 그럼 알겠다. 여기까지 딱 만들어놨으면 요렇게 나온 상황은 내가 누구만 구할 수 있어? 탄젠트만 구할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묻고 있었던 거는 사인과 코사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알았어. 그럼 저놈의 탄젠트를 내가 사인과 코사인 쪽으로 그 식을 좀 바꿔 나가보면 되겠구나. 그럼 바보 아니니까 분명히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고 아예 그리고 코탄젠트는 그대로 역수니까 졸리니까 잔다 잔드아 알았어. 일단 넌 자도 돼. 이렇게 되겠고 그지? 그럼 예쁘게 통분 한번 때려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샤라만신 똥꼬마떼 분자가 뭐가 돼? 저거 제곱 저거 제곱 그게 얼마? 1 그러니까 이거 얼마 된 거야? 8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강사가 수학 강사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후배 하나 있는데 그 김성은이라고 그 메가스터디에 사진 두 번째 있는 애 있어. 걔 수업하다 보면 맨날 으아! 으아! 이러면서 막 수업하는 애는 있어. 귀여워. 내 동생. 자, 갑니다. 이게 귀여워요. 되게 착하고 귀여운 동생이에요. 어찌됐든 이게 한 명이 자고 있어서 나한테 소리 한번 질러봤어. 어찌됐든 간에 뭐다. 닝기리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신난다. 그럼 뭐 답하는데 어렵지 않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당신들 이제 공식 외워놓고 기초적인 그런 공식들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열심히 좀 해주세요. 용 하는 관점에서 나와 있는 게 저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은 낯설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처음 하니까 매너상 아저씨가 한 번쯤 해줄게. 물론 뭐 아저씨가 해주나 해설해주나 별 차이는 없는 친구들이긴 한데, 자 일단 보면 3-2번 뭐 그걸 막 성심성의껏 아저씨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거의 하나 딱 볼까요? 짜라라라란 코탄젠트에 누가 있니? 90-세타 이게 있지. 야씨 우리 사인의 닌 길이 코사인의 닌 길이 탄젠트의 닌 길이 저런 거 각변하는 건 충분히 다 해본 적 있는데 선생님 왜 코탄젠트 한 적 없다? 한 적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알던 세상으로 가자 이거야. 분명 코탄젠트는 누구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니까 알았어. 내가 그럼 널 갖다가 일단 요렇게 아름답게 뿅뿅 써주면 이제 요 아이는 내가 알고 있는 놈. 그럼 분명히 탄젠트나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여기가 90도 곱하기 홀수였을 때는 바뀌는 거였지. 그지요? 근데 탄젠트는 누구로 바뀌는 거였어? 역수로 바뀌는 거였지. 무슨 말인가 가리?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놈이 바뀌게 되면 탄젠트의 역수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뭔 말이 됨? 그럼 여기는 요 놈은 어차피 또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에서의 직선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부호는 여전히 양수겠고, 그럼 저놈에 대한 결과는 내가 뭐라고 쓰면 돼? 탄젠트의 세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이게 된다? 그게 이제 혹시라도 이런 거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시컨트 90도 플러스 세타 이런 게 나왔다 이거야. 그럼 괜히 뭐 이제 저런 게 이제 여러분한테 자주 나와서 뭔가 문제화 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어떤 생기초 같은 걸 할 때는 좀 따져갑시다 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 뿐이거든. 그럼 요런 거 나오시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컨트는 누구 역수였어? 그치? 그냥 코사인의 90도 플러스 세타 분의 1 이렇게 편하게 바꿔보고, 그럼 이제 분모만 열심히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분명히 또 이제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바뀌었겠지? 2사분면에서 X좌표니까 부호는 반대로 바뀌었었겠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아이는요 마이너스 사인에 누가 됩니다? 세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수 쪽 모습에 있는 것들 나왔을 때는 순수하게 역수로 다 바꿔놓고 여러분들 하시는 게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간단히 해본다. 요거야. 여기까지 괜찮? 그 밑에 있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접 니네 손으로도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 자, 그럼 넘어가서요 쭉쭉쭉 보자. 54페이지, 55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별 대단한 건 아니고 거기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덧셈 정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봤으니 그것들은 간단하게 당신들 손으로 한번 좀 해봐라 이런 거야. 그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거 3-4번에 하나 정도만 해주고 니네 또 처음 배우니까 직접 손으로 하게끔 아저씨가 요구할 건데, 자 기본 문제 3-4번 거기 봤더니 똥꽁땡 똥꽁땡 으빠뽕 으빠뽕 똥꼬마떼 이렇게 있어. 자 그런 알파 베타가 닝기리 할 때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베타가 누가 됩니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있어. 이래놓고 이제 궁금한 게 얘들아 그때 이게 얼마니? 라고 이제 물어본다 이거야. 그럼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거야. 뭐 알았어. 그럼 나는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나는 배운 사람. 그러면서 가볍게 탄젠트에 뾰뿅 하면서 은근슬쩍 한번 그 값을 찾아가 봐라 이거야. 그럼 공식 한번 또 써보면 1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 그지? 탄젠트 알파 여기 있는 거 얼마? 2분의 1 탄젠트 베타
3분의 1 그리고 여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런 거 산수는 또 분자분모에다 얼마 곱하는 게 이뻐? 6 곱하는 게 이쁘겠지. 그 심심하니까 분자분모에 6 곱합니다. 그럼 여기 600이 얼마 됐어? 1. 6 곱해버리면 3 더하기 2. 어머 언니 얼마가 됐어? 1 됐지. 야 그러니까 현재 알파랑 베타의 범위가 저런 범위에 있으니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갖고 있는 값의 범위는 제로보단 크고 파이보단 작은 게 확실한데 이미 생기초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 탄젠트 그래 그래프 그려줄게. 샤따몽 오랜만에 탄젠트야. 샤라몽 해서 탄젠트 요렇게 날아가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잖아. 그 순간에 우리의 탄젠트의 함수값이 1 되는 순간의 각은 딱 하나뿐이네. 그 얼마네? 4분의 파이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범위가 이러하니까 딱 하나만 발라주면 되네. 이거지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각이 얼마인 정도를 알아나 보세요. 요 정도쯤 덧셈 정리 공식 정도 간단하게 좀 확인해보고 연습해봐라. 이런 정도 수준이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장 펼쳐서 기본 문제 3-3번 그리고 누구니? 오케이. 유제 3-6번 요렇게 딱 두 개 요렇게 두 개만 딱 해놓고 나면 저거 이제 해놓고 나면 이제 아저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덧셈 정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 땀 한 땀 드리려 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 좀 한 번쯤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야. 해보자. 자, 다 하신 분들 계시니까 심심하니까 자, 이제 좀 쳐다보면 이제 덧셈 정리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형 뭐 여러 가지 어떤 도형의 근간이 되는 게 삼각형일 테니까 그런 삼각형 쪽에서 이제 우리가 덧셈 정리라는 것은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는지 이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인 값을 하겠어요? 코사인 값 하겠어요? 탄젠트 값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좀 관찰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 근데 이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던 각들은 기껏 해봐야 무슨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짓 해? 발 내려요. 이러면서 여기랑 여기의 각이 서로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도형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각들이나 이런 각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관찰하여 도형에서 줄기차게 했었던 기억이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덧셈 정리를 이제 우리가 배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각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야. 그게 이제 바로 어디냐면 요건데 뭐 다 알아요. 말해주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배운 공식에 의해서는 두 개의 각을 더한 놈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 혹은 뺀 놈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이제 출제할 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어딜 쳐다봐라? 외곽을 쳐다봐라 이거야. 즉 뭐냐? 나름 여기를 내가 알파라 잡아요. 나름 여기를 베타라 잡아요. 그럼 당연지사 이쪽에 해당되는 각의 크기는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각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즉 뭐냐? 여기 뭔가 장난치고 있을 때 나는 이쪽 동네 각에 해당되는 삼각함수의 값을 알게 돼요. 혹은 뒤집어서 놓고 생각해보면 나는요 여기 부분의 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부분의 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면 너에서 너를 셀이 뺀 부분에 해당되는 각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게 나는 너랑 너를 알면 뺐을 때 이 부분 각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삼각함수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각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삼각형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각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자. 외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각을 맞춰보자 이거야. 아, 이유는 딴 게 아니야. 공식이 이걸로 만들어진 삼각함수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도형으로 출제하려면 두 개의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은 삼각형에서의
외곽이 키포인트여서 그놈을 비로소 했을 때 더하거나 아니면 뺐을 때에 대한 각들이 표현된단 말이야. 그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면서 어떤 삼각형의 외곽 부분들을 그렇게 주로 보는 상태로 문제풀이를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삼각형의 외곽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집중해 가시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요거고. 자, 그러면 덧셈 정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 우리가 이제 분명히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공식 알고 있고 코사인, 탄젠트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로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덧셈 정리가 탄젠트로 만들어진 덧셈 정리 공식들이야. 그래서 탄젠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덧셈 정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하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 자, 그러면 일단 그 구성 자체부터 볼게. 자, 기본 정석의 57페이지부터 쳐다봅니다. 기본 정석 57페이지. 기본 문제 3-6번. 자, 봤더니 지금 별 대단한 건 아니야. 어렵지도 않아. 되게 쉬워. 생겨먹은 것도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요렇게 잘라갖고 요 길이 2, 요 길이 4, 요 길이 A라고 이렇게 했나봐.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와 있는 게 잡았습니다. 이래놓고 각 DA, DCA, 그죠? DCA, DCA가 어딘가요? 여기. 자, 거기에 대해서 뭐 세타라고 표현하면 탄젠트 세타가 누구입니다. 7분의 4일 때 여기는 요 변의 길이 A의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구해줘 보세요. 뭐 이렇게 나왔나봐. 오씨, 이거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전에 앞서서 자, 어디를 보냐면 제공되어 있는 도형의 기본 환경을 좀 쳐다보자 이거야. 그럼 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나한테 몇 개나 제시됐어? 무려 2개나 제시됐네. 이렇게 하나, 그지? 이렇게 하나 제시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언급되어져 있는 변들이 어딘가를 봤더니 요 삼각형에 대해서도 요 변과 요 변에 대한 얘기, 요 삼각형에 대해서도 요 변과 요 변에 대한 얘기들이 논해지고 있네. 여기까지 콜? 그럼 볼 것도 없이 야, 저것은 분명히 너분의 너라던가 너분의 너라는 것은 분명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을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해봤을 때 분명 탄젠트 값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군.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럼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제공되어 있는 도형상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삼각형에 있어서의 외곽이 베타잖아. 여기까지 동의?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알았어요. 아, 저 세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너에서 너를 셀이 뺀 게 세타가 되는 거군요. 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써볼 수 있다고. 동의함?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탄젠트 세타가 졌다고입니다. 라고 나왔어? 알았어.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침착하게 자, 걔는 베타에서 알파를 셀이 뺀 놈이군요. 라고 충분히 표현을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뭐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쳐 들어간다라면 분명 알고 있는 게 1, 여기는 공식이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탄젠트 베타 아, 그대로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요. 2분의 A예요. 이렇게. 그것도 뭐라고 쓰면 돼? 탄젠트 알파는 몇 분의 몇? 6분의 A군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잽싸하지 여기다 2분의 A 발라주고 여기다 6분의 A 싹 발라주면 이놈의 결과가 지금 현재 얼마야? 7분의 4군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이 관계식에서부터 A의 값 정도는 구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장 기초 베이스의 그림이 이 그림으로부터 출발해서 기출 문제들 중에는 아주 복잡해지는 형식의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들은 아무리 복잡했어도 메인 테마에 해당되는 선들을 쳐다보면 이와 같이 직각삼각형이 2개 나오는 케이스들이 꽤 많다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탄젠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그 답을 해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거야. 그럼 이 내용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도 실력 정석에 필수 예제 누구니? 3-4번 들어가도 여전히 제시되어 있는 환경을 딱하니 쳐다보시면 탄젠트를 쓸 수 있게끔 탄젠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덧셈 정리를 쓸 수 있게끔 아주 문제 자체가 예쁘장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돼?
찾아줘요. 필수예제 3-4번 54페이지 실력 정석. 걔네들도 고스란히 뭐 해달라 그냥 탄젠트 쪽에 대한 덧셈 정리 해결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는 문항 표현인 거야. 오케이 콜?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메인 테마에 해당되는 기초적인 주제 중 하나가 자 기본 정석 56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3-5번이야. 자 요 내용은 이제 교과서나 기타 등등등의 많은 내용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기 하나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 나름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어. 자 여기가 절대적인 크기가 세타래.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어떻게 되니? 야, 아무 생각 없이 또 세타를 하는 애들이 많다고. 딱 봐도 여기가 뭐야? 예각이지. 그럼 탄젠트 예각 들어가면 그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이건 기울기가 뭐야? 음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 알아서 자 어떤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탄젠트인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 그게 기울기야. 다시 한번 one more time. 뭐라고? 어느 방향?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그 각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 그게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면 그 직선의 기울기란 건 뭐라고 써야 정상인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저 직선의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요거 기초 개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본 거야. 무턱대고 여기다 갖다 팍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방금도 아저씨 저기서 얘기했었던 삼각형의 외곽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걸 갖다가 문제화 시키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 교과서나 아니면 정석 등등등 많은 교재들에 설명되어 있고, 그러니까 표준적인 상태니까 아저씨도 설명은 하기는 하겠다 이거야. 해서 나름의 이제 X축이 하나 있고요. 요런 어떤 직선 L1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L2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 이때 우리는 어디에 좀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냐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 크기에 대한,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일반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예각으로 하나, 요런 식으로 둔각으로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때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예각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예각 세타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두 직선의 기울기로도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가 심심넓적 띵넓적 해서 이럴 수 있다 이거지. 여기는 요놈, 저 직선 L1이 갖고 있는 기울기를 M1, 그 요 직선 L2가 갖고 있는 기울기를 내가 M2라 하고, 그에 따라 좀 편의 있게 편의상 여기서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를 내가 알파, 그리고 요놈 짠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그 각의 크기를 내가 베타, 이렇게 잡아놨다라면 현재 내가 그려놓은 그림상 여기 부분이 세타에 해당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M1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나는 분명히 쓸 수 있어요. 탄젠트 알파라 쓸 수 있고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그놈 M2라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자리에 해당되는 저 베타라고 하는 각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 있어서의 뭐가 되는 거야? 외곽이 되는 게지. 그 얘기 끝났어요. 분명히 저 베타라고 하는 각은 알파와 세타를 셀이 더했을 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즉 두 개의 직선이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그 각 예각 세타에 대해서는 내가 그 세타는요 누구입니다? 베타에서 알파를 셀이 뺀 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놈에 대해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 탄젠트로서 그 각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볼 수 있다 이거라고. 사인으로 맺는 게 아니고 코사인으로 맺는 게 아니고, 기울기는 탄젠트니까 그런 각들 사이에 대한 관계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 탄젠트로 그 관계를 맺어본다. 그랬을 때 나오는 그 관계식은
별거 없어요. 공식 이미 우리는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 짠! 또 가보면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그게 현재 M2 곱하기 M1 그 여기 뭐 M2 마이너스 M1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는 요 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로부터 나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은 가볍게 알 수 있다. 여기가 가장 기초적인 얘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만 놓고 따지면 별 대단한 게 없다고.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직접 뭐 해달라? 구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지. 봤더니 한 놈 직선의 길기가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3. 또 한 놈의 직선의 길기 얼마 나왔어? 2. 이렇게 나온 거지. 얘기됨? 그럼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리면 여기가 길기가 2짜리인 직선 요쪽으로 이렇게 날라온 게 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직선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루는 이런 예각 크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는 얘를 갖다 두고 베타 요런 양의 방의 크기를 알파라 잡아보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야 요와 같은 형태로 그림 잡았을 때 탄젠트 베타가 여기서 M2겠지 그지? 얘기됨? 여기서 그림상 요렇게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것 뿐이잖아. 됐어? 그리고 누구가? 탄젠트 알파가 M1이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뽕빵뽕빵 그 기울기들만 갖다 집어넣으면 탄젠트 값이 얼마인지 계산되어져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나와 있는 탄젠트 값 갖고선 당신들한테 그 탄젠트 얼마가 되는지 각도 찾아봐라. 직접 계산하면 1 나온대. 그러니까 그 각은 얼마입니다? 45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해서 실질적으로 당신들한테 출제되는 내용은 자 기본 정석의 연수 문제로 들어가면 기본 정석 연수 문제에 몇 번을 쳐다보면 저쪽에 어디 있니? 3-10번 쳐다보라고. 기본 정석 연수 문제 3-10번.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뭐냐? 그게 뭐냐? 3-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러면서 샤따몽 샤따똥꼬 똥꼬리 맞대. 그래서 아주 귀찮게 자 누구니? 너 반지름 길이가 1짜리는 원이고 어디에서 뭐 이런 4,3이란 점이 있었나봐. 그래서 거기에서 심심했는지 내가 아유 오랜만에 이런 뭘 그어봤어. 접선들을 날려봤다 이거야. 접선들 이렇게 날려봤어. 이때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요각을 세타 1 접선 딱 날렸을 때 여기는 요각을 세타 2 이렇게 뭐 잡아보겠대. 그래놓고서 이제 해달라는 게 원추 원하는 것이 뭐다? 탄젠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별로 여러분들이 걱정 고민 근심할 거 전혀 없어요 라는 얘기로서 그냥 열심히 당신들이 뭐만 이놈은 내가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들어갔을 땐 분명 1 빼기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2가 된다는 사실 충분히 알고 있으니 여기는 이 값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분명 이 직선의 기울기 여기는 네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알았어 기울기 구하자. 즉 고등학교 1학년으로 되돌아가자 이거지. 그럼 고1 과정으로 되돌아갔을 때 뭐야 이와 같은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 중엔 분명 누구를 구하게 돼? 그 기울기를 구하게 되지. 그니 당연지사 우리는 이제 간편하게 들어가면 알았어 그러면 짠 널 지나는 직선 y는 m배 x 빼기 4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래놓고서 이제 누구야 접했다라고 하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길이와 같아요가 일반적인 문제 푸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mx-y 빼기 4m 플러스 3 이꼴 빵. 그 원점에서부터 너까지 이르는 거리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3 그놈 얼마? 1이다. 곱해놓고 양변 또 제곱하겠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16m의 제곱에 24의 m에다가 플러스 9은 m제곱 플러스 1인 게지. 슉 넘어가면 어떻게 돼? 15m의 제곱 빼기 24m에다가 플러스 8은 빵이지. 또 근거하려고 또 닥칠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자 다시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요? M1과 M2지.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곱이 필요하고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합이 필요하고
근각계수 관계로 답 내시라고 해. M1, M2도 힘들게 구하지 마시고. 알았어? 그래서 가장 대표 표준 형태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미분법 같은 걸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럼 이제 미분법 같은 것까지 마저 더 배워놓고 나면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의 탄젠트 쪽에 대한 덧셈 정리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문제들이 극한과도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출제가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 있는 누구다 요러한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구조만 알고 있으면 뭐 그것들과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반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가장 뼈대가 되는 놈이 이 놈에 대한 이 그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덧셈 정리 공식 활용이다라는 부분만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된다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아저씨가 저 문제 지금 문제 풀어주면서 야 저것도 이제 뭐야 M1의 값이 얼마인지 M2의 값이 얼마인지 막 목숨 걸어 가지 마시고 라고 표현했었지. 자 그 얘기를 또 이제 마저 더 해드리려고 해. 자 어떤 거냐 기본 영역 연습 문제 계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짜잔. 으차.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심각한 경우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탄젠트 쪽에 관련돼 있는 덧셈 정리는 그 공식 자체가 되게 아름답게 생겼다고. 어떻게 아름다우냐면 탄젠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엄마 샤리프. 여기 요 아저씨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짠 어떤 식으로도 이제 우리한테 응용과 활용들을 많이 요구하냐면 생겨먹은 구성이 짜잔 요쪽에서는 탄젠트들끼리에 뭐가 있어요? 합이 있고요. 요쪽 자리는 탄젠트들끼리에 뭐가 있어요? 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과 곱, 합과 곱, 합과 곱. 그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던 수학 내용들 중 합하고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갖고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꽤 있었거든. 간단하게 그들이 모두 다 양수였다라면 합과 곱,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해서 두 놈의 합이 얼마고 두 놈의 곱이 얼마라면 그들은 하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작성할 수가 있었던 사실도 기억은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요 놈의 탄젠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덧셈 정리는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몇 개의 표준적인 형태의 정석책 연습 문제 몇몇 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 자, 먼저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부터 한 땀 한 땀 바라보도록 하겠어요. 이거야.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짜잔. 누구? 기본 정석 연습 문제 3-8번. 이런 건 무엇이?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의 제곱 빼기에 누구다? 6x 더하기 얼마예요? 7 이꼴 제로 이렇게 있는데 너의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일 때 원하는 게 지금 뭐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얼마냐? 라고 또 이렇게 유치반스뽕으로 물어봤다라면 이거야. 그럼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이런 정보가 있는데 가계 크기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들은 알파를 구하세요 베타를 구하세요가 아니란 말이야. 알았음? 이쪽 환경에서는 내가 아는 건 지금 덧셈 정리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이왕이면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을 한번 달려갈 테야 라는 기초 마인드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식이 아직 다 외우고 있으니까 여기가 그들의 곱이지. 그 두 근이니까 곱 얼마야? 7. 오케이. 여기는 그들의 합이지. 그리고 얼마야? 6이야. 이렇게. 아따가 어리신. 근데 여기는 요놈이 그러면 얼마 됐다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 순간은 매우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려면 너희들에 대한 범위가 좀 궁금하다 이건데 문제를 쳐다봤더니 알파랑 베타는 둘 다 0에서부터 누구 사이?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 내가 궁금했었던 각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동동동동동동동 어느 사이? 요 범위에 있을 게 확실한 거고. 그럼 우리가 안 그린 지 되게 오래됐지 그지? 탄젠트 그래프 그지? 짠! 엄마라 바빠 삐야뽕 빵꾸뽕이라 쪼 위 아 엔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분명히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여전히 딱
한순간 있으며, 그지? 그럴 때 여기는 요 각의 크기는 얼마더라? 135도.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음수됐을 때는 어디서 찾아? 예각 쪽에서 먼저 찾았다고. 그럼 예각 쪽에서 이렇게 찾았을 때 여기가 몇 도야? 45도. 여기서 벌어진 게 얼마만큼? 45도만큼. 그러면 누구? 사인 탄젠트 함수는 분명 무슨 함수야? 주기 함수지. 그러니까 요렇게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벌어진 것도 45도. 근데 요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 이동하면 포개지는 점대칭의 특징도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 간격 1, 여기 간격 1이라면 요거 요렇게 회전 이동하면 이때 여기서 벌어진 간격폭이나 여기서 벌어진 이 간격폭은 동일했다고. 그 여기 45도 벌어진 거니까 여기서도 45도 벌어져요. 그럼 어디에서? 180도에서 45도 벌어졌으니까 몇 도입니다? 135도입니다. 근데 이왕 답으로 쓸 때는 문항에서의 표현이 호도법으로 나와 있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답으로 표현할 때도 호도법으로 해주는 게 그냥 예의. 알아서 틀리다고까지는 아닌데 알아서 그냥 매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괜찮? 또 계속 가봐. 별거 없어. 자, 밑에 있는 거 누구야? 자, 3- 몇 번? 3-9번 좀 봅니다. 3-9번. 야야야 기본 정석 연습 문제 3-9번. 야, 뭐 이렇게 이상야릇하게 생긴 게 있어. 막 그래. 그럼 뭔가 봤더니 fx가 있대요. 짜장. 그리고 이제 탄젠트 x 딱 하나 주고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내가 생각하겠는데 너의 역함수가 있고 그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원추 원하는 게 아니 g의 2분의 1 더하기 g의 3분의 1. 이 값이 도대체 어찌 될란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구해줬으면 너무나 좋겠음이 달아달아. 이렇게 질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나봐. 강용아, 왜? 너 우리 저거 안 가르쳤잖아. 뭘? 탄젠트의 역함수는 안 가르쳤잖아. 안 가르쳤어. 그럼 안 가르쳤는데 저거 역함수 어떻게? 장난하냐? 장난하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역함수 쪽 나왔을 때 분명 역함수를 대놓고 구해달라고 하기 이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 푼 적 없단 말이야. 역함수 쪽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역함수의 정의 이용했지. 어떤 거요? 샤따농, 짜라몽, 너 들어서 너 나오면 역함수 정의란 그 역함수 입장에선 누구 들어가면 B 들어가면 누구 나와요? A 나와요. 요거 이용해서 대부분 다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동네 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때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이 훅 하니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역함수 나왔다고 쫄 거 아니라고. 선생 그럼 어떻게? 그럼 이게 역함수에 이게 궁금하다 이거 아니야. 그럼 너 구선 1, 2 원래로 가야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는 그러면 여기는 이놈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A라고 한번 해볼 거고 여긴 이 값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니까 B라고 해본다라면 현재 묻고 있는 건 그래요.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다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분명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 내가 너를 A라고 가정했다라면 알았어. F의 A는 누구고 2분의 1이겠고 F의 B는 누가 되고 3분의 1이 되는데 어쩌라고 황룡아. 어쩌긴. F는 탄젠트라고 이미 문제에서 써 있었으니까. 신난다. FA는 탄젠트 A고 FB는 탄젠트 B네요. 그러니 지금 질문이 탄젠트 A가 너고 탄젠트 B가 너일 때 A 더하기 B가 뭐냐? 라고 또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좀씩 쌓이기 시작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이거지. 이게 궁금했다라면 나한테 나와 있는 정보들은 탄젠트 쪽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니 편안하게 훅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가볍게 들어갈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탄젠트 A 그리고 탄젠트 B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빡 들어가면 분자분모에 또 6 곱할 거 아니야? 6 곱하면 여기 5 됐겠지? 분자도 5 됐지? 여기도 얼마야? 1. 와우! 탄젠트 이게 궁금했는데 그게 1. 근데 여전히 누구야? 그 각은 다 어디 범위?
요 범위에 있으니까 0에서 파이 사이 범위에서 탄젠트 값이 1 나왔다라면 그럼 아까도 했던 것처럼 그래요. 여기는 너는 누가 되면 적당합니다. 4분의 파이가 되면 참으로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좀 더 가볼게요. 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3-3번 갑니다. 실력 정석 연습 문제 3-3번. 샤따 똥꼬 우측 샤따 똥꼬 우측. 자, 연습 문제 3-3번. 그 아이들은요 뭔가 싶어요. 봤더니 그지 같네.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얼마라고 했니? 6분의 5고요. 그것도 누구예요? 탄젠트에 x 더하기 y가 이게 뭐야? 1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젠트 x가 탄젠트 y보다 더 크시대. 자, 이랬을 때 누구? 탄젠트 x가 누군지 탄젠트 y도 누군지 당신 손으로 한번 직접 구해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야. 아이, 그지 같네. 아이씨. 그 너도 좀 궁금하고 아, 저거 어떡하지? 아이씨,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긴. 분명 요 놈은 누구 안에 들어있던 놈이야? 너 안에 들어있던 놈이지. 다시, 너는 너 안에 들어있지. 근데 너 안에는 쟤만 들어있어? 아따 샤리 똥꼬로마떼. 그러면 너 안에는 저기는 저놈 말고도 그지? 다른 놈도 들어있다 뭐 이런 식일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 알았어요. 이게 1 되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분자가 뭐니까 6분의 5니까 분모도 6분의 5가 나오려면 여기는 요노마가 얼마면 돼? 6분의 1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노마는 얼마다? 6분의 1이면 되겠구나. 이거야. 자,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알게 된 사실, 니네들이 저거고 그들 곱한 값이 여거란 것도 알고 있고, 우리한테는 누구? 너와 너가 얼마인지 구해달라고 나온 거고. 그지? 그죠? 정상적으로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그잖아. 너희들은 내가 구할 그 대상들은 합해서 넣어, 곱해서 넣으니까 아싸리가 어르신 탄젠트 x라는 놈과 탄젠트 y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이와 같은 2차 방정식 합이 이렇고 곱이 있다고인 2차 방정식의 누구다? 두 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정식 작성에 대한 주제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 여기까지 가리. 그럼 모든 게 다 끝났지 이제. 얘네들은 분명 누구라고? 저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양변에 6 곱해갖고 6x의 제곱 5x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잖아. 고민 없이 대문자 x값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그 중에 문제에서 이렇다고 했으니까 큰 놈을 넣으라고 하면 되겠고 작은 놈을 넣으라고 하면 되겠지 뭐. 여기까지 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탄젠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덧셈 정리는 그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합과 곱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방정식의 작성이라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최종적인 답을 발라내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 그런 것들에 약간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발전된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간단넓적하게 한번 해봅니다. 괜찮아? 넘어가도 괜찮지? 이 정도는? 괜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앞으로 살살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정석으로 갈게요. 자, 기본 정석. 짜라몽 오빠샤라 똥꼬마 떼띠 앞봉. 기본 정석 여기 없네? 왜 없지? 실력 정석 있다. 자, 실력 정석 56페이지. 필수예제 3-6번. 으쌰마이신. 자, 이게 뭐다. 필수예제 3-6번
실력 정석이 필수의 제지, 그지?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문제야. 그래서 그 전통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씹어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해진다. 이런 거.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제 먼저 하나쯤 아주 기초적인 사고방식 하나만 좀 맞추고 가볼게. 자, 아저씨가 이제 좌표 평면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평면에서 우리가 세 점이 존재할 때가 있어. 그 첫 번째,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에이, 잘 좀 써, 강용아. 짜라몽똥. 다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첫 번째, 존재할 때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존재하지 않을 때, 요럴 때도 있다고. 자, 그러면 큰 틀로 우리는 이제 계속 누구를 하는 거니까 이쪽 동네에서 이제 장난을 계속 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저씨가 얘기해주는 기본 베이스는 꼭 머릿속에 발상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이거고.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을 땐 당신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생각은 무엇에 대한 생각이었으면 좋을까요? 내분, 외분 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 저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냥 기하에서의 벡터이기도 하단 말이야. 다시 세 점이 당신들한텐 이렇게 세 점이 뭐하다? 일직선 위에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면 어떤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어떤 식으로? 이 점은 너와 너를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내분하는 점, 혹은 이 점은 너와 너를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뭐하는 점? 외분하는 점. 이러면서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관찰했을 때 N은 어떤 특정한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을 적당히 그 길이와 길이에 대한 비율로서 내분 또는 위치에 따라 외분하는 점,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자, 두 번째, 만약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 때 N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야. 그럼 그때 당신들한테 필요한 보조선이 있고, 그 보조선이란 당연히 점색이 있으니까 누구 정도는, 삼각형 정도는 사람들이 다 그려볼 텐데,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 세 점으로서 결정되는 도형이 있다고. 그게 바로 뭐다? 그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 누구가 시키지 않아도 세 점을 지나는 원을 보조선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 있는 능력치가 조금 더 배양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아저씨가 이제 수학 수업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란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한 번쯤 아저씨가 당신들이랑 놀이를 좀 해보려고 할 거야. 자, 심심해서 그 아저씨가 뭐 이런 어떤 뭐 심심해서 할 때 하는 예 같은 거는 다 총각 시절에 만든 거라 뭐 이게 유부남이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오케이? 아직도 총각이라고 이제 또 해놓고. 우리 동네 이제 동사무소 이제 아저씨가 동사무소장인가?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총각인 나를 위해서, 물론 장가 갔어요. 애도 실제로 들여놨어요. 총각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가정. 그리고 내가 이제 총각이니까 불쌍한 나머지 나 출퇴근하는 길에 나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눈욕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그 전봇대에다가, 이야, 제니 사진을 그냥 브로마이드를 엄청 큰 걸 걸어 놓으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제니 사진 보면서 아 이쁘다 이러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셨나 봐. 뭐 이게 성 이런 거에 걸리나? 괜찮은 거죠, 그죠? 넘어갈 수 있죠. 그 정도 융통성 다 있죠. 그래갖고 이제 날마다 출퇴근하는 길에 제니 사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이제 아유 이뻐라, 아이고 난 저런 여자랑 언제 결혼하나 이러면서 해볼래 이러면서 이제 아직은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때
아저씨가 이제 쫙 하니 이제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되면서 와 제니 이러면서 이제 막 가고 있었어. 지금 이제 뭐냐면 아저씨의 그 눈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생긴 거야. 뭐 막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저씨의 눈의 시선에 그 시선의 움직임은 와 신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아저씨 시선의 움직임은 그 시선은 어떤 직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중. 그러면서 이게 직선을 따라 계속 움직이면서 아저씨가 이제 우리 제니 사진을 그냥 쭈아라뽕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거야. 이때 내가 바라본 저 제니 사진의 아래끝과 윗끝을 바라본 이 각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각이 분명히 아저씨가 쫑쫑쫑쫑쫑쫑쫑 움직여 가다 보면 분명히 그 아래끝과 윗끝을 바라본 그 각은 계속 변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거야 이제. 변하니까 또 수학하는 강용이는 변하는 걸 봤을 때 궁금한 게 생겨. 언제가 최대인지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어떤 직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 이 시선의 움직임이 고정된 사물을 바라본 그 각이 있을 때 그 바라본 이 각, 요 놈이 최대인 순간은 당초에 어떤 순간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거야. 여기까지 됨? 자, 그럼 어떤 순간이지? 이거야. 그럼 다시야. 여기부터 쳐다봐. 이따가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시아타 모터포리. 요 원에 어떤 현이 하나 이렇게 있어, 현. 자, 그럼 원주 위에서 저놈을 바라보면 원주 어디서 바라보든 그 각은 항상 일정하겠지. 자, 그럼 다시야. 요 원 바깥쪽에서 쟤를 바라본 각이랑 여기에서 바라본 각이랑 누가 더 커? 당연히 원주 위에서 바라본 게 더 크다. 동의? 자, 다시 여전히 쟤를 바라보는데 원주 위에서 바라본 거랑 원 내부에서 바라본 거랑 누가 더 커? 내부에서 바라본 게 더 큰 거지. 됐어? 당연한 얘기 한 거야. 간다잉. 샤라똥. 이거 어떡하지? 아이씨, 이거 최대인 순간 도대체 어떻게 찾지? 막 이런 고민 속에 아저씨는 심심해서 어이 샤라 내 눈 너의 윗끝 아래끝 점이 몇 개나 있어서 3개나 있어서 심심해서 내가 너와 너를 동시에 지나는 원을 한번 그려본 거야. 이게 너무 커니까 좀 더 가까이 왔다 칠게. 가까이 왔어. 강의 눈 여기 있어. 이렇게 강의 눈 이렇게 있어갖고 원을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용이가 여기서 바라본 이 각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근데 그 각이 최대가 되길 바랬지. 자, 그럼 현재 여기에서 바라본 각이 최대일까? 이거야. 최대일까? 나의 시선은 이거 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 이때 여기에서 쟤를 바라본 것보다는 이 원이 있었을 때 여기서 바라본 것은 그 원의 내부에서 쟤를 바라본 거지. 무슨 말인지 가리? 그러면 여기보다는 당연히 내부에서 바라본 게 그 각의 크기가 더 뭐하다? 큰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라본 각이 최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야. 즉, 자, 원을 그려 제꼈을 때 이 시선의 움직임과 그 원이 지금의 얘처럼 몇 개의 점에서 2개의 점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언제나 거기에서 바라본 것보다 내부에서 쳐다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순간보다는 더 커지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나는 원하는 게 최대가 되는 순간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너랑 너를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우리 시선이 움직이는 이 직선과
지금의 얘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버리면 언제든지 내부로 들어가면 각이 더 커지니까. 다 얘기된 거야. 그러니 어떠한 순간 이 시선이 움직이는 곳과 뭐 할 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요 순간, 요 순간에 이제 강용이가 샤라몽 똥꼬리를 쳐다본 이 각의 크기는 이 접점이 순간이 아닌 이런 애들은 무조건 너 원 바깥쪽에서 바라본 거니까 이거 각보다는 다 작다는 얘기지. 접점이 아닌 이런 데는 다 원 외부니까 너보다는 작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 최대가 되는 순간은 바로 곧 어느 순간이다? 요 순간에서 쟤를 꼬라본 저 각의 크기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거야. 여기 돼? 자, 그랬을 때 너의 존재 위치는 이거지.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선? 접선. 그럼 여기는 이 선은 원 입장의 할선. 자, 그러니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왔었던 기본 정리. 누구? 이거 제곱은 너 곱하기 너입니다 에서부터 이 순간의 존재 위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거야. 여기 얘기 되는 거 맞아? 오케이? 자, 그럼 아저씨 얘기 들어봐 이제. 자, 필수예제 3-6번 쫘라몽 뚝 3-6번 3-6번 샤따 똥꼬 똥꼬리 트랄라랄랄랄. 필수예제 3-6번 요것이 말이지 아베 말이지 이거야. 간다잉. 짠. 지금 나한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샤따 똥 빠샬라 해서 어디에 요런데 이제 A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이 코마빵에 있어서 누구다? Y축 위를 움직이는 한 점 P 해서 걔를 A, 빵 이렇게 뒀나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런 걸 얘기했대. 요건 이 양수인데 네가 요렇게 Y축 위만을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문제에서 원추 원하는 것은 각 A, P, B라고 하는 이 각이 있대. 뭐 나름 나는 A 세타라고 더 볼게. 그때 질문이 네가 최대일 때의 탄젠트 값이 어찌 되는지 니네가 한번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질문해서 나한테 던져 놓은 거야. 야, 그러면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바로 이 순간 요 놈하고 요 놈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어 없어? 얘는 현재 지금 뭐가 있어? 움직임이 있지. 즉 어떤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시선이 고정된 사물을 바라본 순간 그 바라본 각이 최대인 순간에 대한 대화를 하겠다 이거야. 즉 간단하게 이렇게 원이 그려질 수 있었을 때 그 원이 이놈과 뭐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에 쳐다본 각이 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통해서 알았다 이거야. 해서 그게 처리가 셀이 빠빠빠빠빠빠빠 되신 분들이라면 그잖아. 그럼 일단 여기는 이선분 길이는 1 바보 아니면 이선분 길이가 2인 건 알겠고 최대인 순간의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 요거 제곱 한 개 A 제곱은 1 곱하기 2니까요. 그잖아. 이 길이가 얼마인 순간이라는 거야? 루트 2인 순간이라는 거지. 그럴 때 너라는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요가 왔어. 저 요가 왔어. 그지? 봤더니 짜란 여기가 딱 아름답게 90도고 그지? 이 길이와 이 길이 얘기가 있지. 이 길이와 이 길이 얘기가 있는 거지. 요 각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지. 모든 환경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면 편의상 내가 이만큼의 각을 알파 이만큼의 각을 베타라 세팅하시면 토킹 오브 데스 인정? 분명 세타라는 각은 내가 알파에서 누구를 베타 셀이 뺀 거고 그럼 우리는 누구를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값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안다지 그지? 안다지 됐어. 그러면 그 순간에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요거야. 여기가 돼? 자, 그럼 잠깐 내용 정리하신 다음에 요 문제 한번 해봐. 한 변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A, B라고 칠게.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점은 되게 쉬워. 여기는 요 선분 위, CD 위만 움직인대. 다른 데는 없어. 이런 데 없어. 너는 요 선분 위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기됨. 이때 각 A, P, B가 여전히 최대일 때 당신들한테 뭐 좀 구해봐. 탄젠트 값이 얼마인지 좀 구해줘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쳐. 그럴 수 있잖아, 그지? 동의돼? 오케이. 자, 요것도 마저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 되셨삼? 오케이. 야,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거? 나중에 이거 희한하게 변형해버린다잉. 그래도 알아차려야 돼. 아주 기본적인 고전적 구성이야. 그럼 요건 왜 시켜봤냐면, 요게 이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엔 되게 오바를 하셨어. 오바. 실력 정석인가? 기본 정석인가? 나도 막 책 보다 보니까 그러네. 기본 녀석 연습 문제에서는 이제 오바를 쳤어. 기본 녀석 이게 연습 문제. 이게 3-12번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해갖고 뭐래니 지금 여기를 이제 세타라 잡아놓고 어디를 요 길이를 이제 x라고 잡아놓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게 첫 번째 하면서 탄젠트 뭐를 세타를 여기는 이변 길이로 나타내 마시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본 문제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그냥 이거 구해달라가 이제 핵심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안 구하고도 저걸 할 수 있어야 그게 도형 감각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홍성대 할아버지가 거기까지는 이제 학생들한테 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니까 그냥 편의상 저렇게 해갖고 이제 구하는 형식으로 해설도 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제정신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다고 점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점 몇 개? 점 3개. 고정된 2개의 점, 그지? 움직이는 하나의 점이 있지. 그럼 뭘 그리는 게 정상? 그림을 그리는 게 정상. 뭘? 원 그리는 게 정상. 오케이 콜.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고정된 사물을 바라본 이 각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어디에? 여기에 뭐 할 때? 접할 때 이거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해놓고 나서 잠시 후에 설명해 줄게. 고일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제 뭐다? 여기는 네가 있고 여기는 네가 있어요. 그지? 그래 놓고 뭐다? 여기에 접할 때니까 당연히 접하는 그런 순간일 거라면 분명히 이렇게 접해갖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현이니까, 그지?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뭐가 있겠어? 우리 원의 중심이 있겠지. 이게 됨? 그 여기 접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잖아. 분명히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 점 그렇게 움직일 때 최대가 되는 순간 너의 위치는 정확하게 요 변에 어디 있을 거다? 정 가운데 있을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로부터 이제 뭐야? 요렇게 딱 세렸을 때 이 각이, 즉 P가 여기 있는 이 순간이 최대인 순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요 각에 대해서 무슨 탄젠트 값 구해달라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저 각에 대한 탄젠트 값 구하는 거 한 5만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네. 여기는 이 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길이 얼마예요? 루트 5죠. 이 길이 얼마예요? 루트 5죠. 그럼 먼저 당신들이 수학 원의 기초가 있다라면 세변 길이를 알아. 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무슨 법칙이 떠오를 수 있을까? 수원 안 한지 오래돼서 무슨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 그지? 그 여기서부터 이제 제이 코사인 법칙 땡기면 분명히 2배 루트 5 곱하기 루트 5에 루트 5 제곱 더하기 루트 5 제곱에서 저거 빼버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야 이게? 10분의 6. 그러니까 얼마가 돼? 5분의 3 됐지? 저거 예각인 거 확실하잖아. 그냥 코사인 값이 뭐 나왔으니까 5분의 3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 4니까 그때 탄젠트 값은 3분의 4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된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어디서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어떤 문제를 보냐면 이런 걸 본다고. 자, 이제 이게 y는 이런 식의 문제를 줘. m배 뭐 x 빼기 3 플러스 4 이런 직선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최대일 때의 최대값 구하라. 이건 거리 준단 말이야. 그럼 원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요 직선은 분명히 바보가 아니면 어디를 지나? 3,4를 지나는 직선이지. 그런 임의의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그 직선이 넣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잔뜩 있다고. 그럼 원하는 게 뭐였다고? 여기에서 그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최대일 때 최대값 구하라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두 점은 고정이지? 그지? 그러면 이 직선이 바뀜에 따라 내려진 이 발은 되게 여러 가지로 바뀌겠지. 됐냐? 그때 지금 이 순간 점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그지? 그럼 당신들이 자연스럽게 뭐 할 생각이? 아, 원 그릴 생각만 나오시면 여기가 항상 90도인 상태일 거 아니야. 거리 재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이 원주각이 얼마야? 90도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지름이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 여기는 이 길이가 최대일 때를 묻는 건데, 근데 이 길이라는 것은 원에 있어서의 뭐가 돼? 현이 되지. 결국에 이 현 길이가 최대일 때가 곧 내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 된다 이거야. 그게 볼 것도 없이 이 지름이 최대일 거 아니야. 현 길이 중에. 아, 직선이 이렇게 있었으면 촥 그 거리는 이거잖아.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 현 길이가 최대일 때 딱 하면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원방정식이나 직선 같은 쪽에서 되게 자주 보던 섹션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보시면서 큰 툴로 요게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을 괜히 그린 게 아니라 애시당초 평면에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결정되는 도형이 있단 말이야. 삼각형은 당연한 거고, 그때 삼각형만 그려서는 죽도밥도 개도밥도 안 만들어진다고. 뭘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도형에서의 기본적인 보조선이다. 이렇게 있으셔야 나중에 삶을 사는데 도움이 더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았음?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란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덧셈 정리 쪽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봐서 시간 관계상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 일들이 있으면 마저 더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야. 기본 녀석 쳐다보세요. 기본 정석의 58페이지. 자, 그렇게 뭐 이제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뭐 이제 교육과정 충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 충 애들이랑 나는 별로 대화하고 싶은 생각 없고, 일단 우리 교재가 정석이니까 정석에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긴 할 거야. 물론 실력 정석에는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내용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수업을 안 할 거지만,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매너상 여러분들이 해두시는 게 나중에 전체적인 삶을 살 때 좀 도움이 돼. 자, 그래서 제목하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라는 게 일성의 합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놈이 이제 왜 필요했느냐라는 건데, 왜 필요했느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도 이제 삼각함수를 공부를 했었었는데, 자, 이런 게 있었다 쳐봐요. 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걸 딱 주고, 여기는 너가 최대일 때, 너가 최소일 때 그런 어떤 최대값들 좀 구해줘, 최소값 좀 구해줘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었던 수학 1 세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함수가 다른 상황이야. 함수를 하나로 맞춰주면 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요놈에 있는 사인 제곱을 누구로 바꿨어? 누구로 바꿨어?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여기가 잽싸라지게 어떻게 돼? 여기가 코사인의 제곱 세타 되면 분명히 코사인 세타를 치환했을 때 2차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편안하게 최대 또는 최소들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야. 즉 너나 너 중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최대 구하라, 최소 구하라 이런 것들이 수학 1까지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내용들이었다고.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여기가 2승,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항상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대 또는 최소 같은 것들을 좀 구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여기는 요 내용이 그대로 나중에 기약하시면 벡터라는 거랑 그대로 연결이 지어지는 섹션이기도 해. 물론 여러분들은 벡터를 모르니까 아저씨가 콜라보레이션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깐 좀 보시면 상황 자체가 이제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놈의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
왜 배우느냐라는 부분은 내가 최대값하고 최소값 같은 것들을 구하고 싶은 목적으로부터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뭐 해봅니다. 저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저거를 하게 되느냐. 그 제시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야. A 사인의 세타 더하기 B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생겨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만족되는 상황에서의 최대 최소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차수가 둘 다 모두 1차인 상황. 어디든 하나가 제곱으로 돼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바꾸면 그만인 거니까 그쪽 내용은 수학 원쪽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차수가 둘 다 몇 차? 1차인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관측하고 있는 각이 똑같은 각일 때 이렇게 생겨먹은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1차 결합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자 함 이거라고. 여전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를 구하지 어떻게 최소를 구하지를 예전에 우리의 수학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다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그 고민하신 결과들을 우리는 또 여전히 또 뭐 하면 됩니다. 배울 학, 습득할 습 맞는 한자야? 하여튼 그랬다 쳐. 배운 다음에 뭐 하면 되겠다고. 우리 이제 그거 갖고서 신나게 우리 뭐 하는 사람들 응용해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요 아잉 저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해 이런 건데 짜장면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짓을 이런 행위를 하셨나봐.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뜬금없이 어느 날 밤 이러고 싶으셨나봐. 어떠고 싶으셨냐면 X축 Y축 대략 이렇게 있어. 요 내용이 중요해. 내 지금 처음에 도입부 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축이 있을 때 심심하셔서 사인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한 사인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 개수를 Y좌표로 한 점을 잡아서 원점과 너를 셀이 빡빡하게 연결한 저 선과 X축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번 도입해 보신 거야. 오케이 콜?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좌표 평면 세계에서는 하루 이틀 했던 거 아니니까 이런 비스듬한 상황 나왔으니까 나는 또 직각삼각형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요 놈은 A 요 놈은 B라 써놓고 A래. 여기 B 여기 A라고 쓸 수 있고 분명 여기는 요 B변의 길이는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라고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태 해서 자 뭘 이끌어 가보고 싶었냐면 여전히 이 상태에서 너분의 너를 좀 나타내보고 싶었고 너분의 너라는 걸 좀 나타내보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누구? 루트분의 A 루트분의 A 루트분의 B를 이용하면 뭔가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 탐구를 하셨나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에다가 루트분의 A 루트분의 B 이런 걸 좀 만들어 가고 싶어서 적절히 변형을 때려 보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셀이 빼보았고 그러면 루트분의 누가 돼? A 사인의 세타 그 루트분의 B 코사인 세타 현재 저 식은 이렇게 변형된다고. 여기까지 됨.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시야 뭐라 했다고? 사인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해서 삼은 이런 점과 이어진 각을 내가 알파라 잡았을 땐 현재 여기 보이시는 누가요? 루트분의 A는 뭐라고 표현돼? 코사인의 알파라 표현되고 그리고 루트분의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누구라고 표현되겠어? 사인의 베타 미친놈 사인의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 동의됨? 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꿔봤더니 우와 신난다. 저렇게 노란색의 형태로 내가 식이 한번 식이 바꿔서 표현됐더니 그놈은 앞대가리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있는 상태에서 뒷대가리를 쳐다봤더니 코사더라 이거야. 코사더라 이거야. 그럼 그놈의 코사는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덧셈 정리라는 놈으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서 아싸리가 어르신 알았어 거기는 그 아이는 내가 사인해 세타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군 이렇게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됨? 혹은 띠립
아니 또 어떨 수도 있어. 코사인의 개수가 좀 삐질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코사인의 개수를 x좌표, 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해서 잡은 점, 그놈과 원점을 세리 이은 저 선분에 대해서 이루는 각이 또 여전히 있겠지. 그 편의상 내가 베타라고 잡았다 쳐. 이때 또 난 또 심심하니까 직각삼각형 한번 발라본 거야. 쓱.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a, 요만큼이 b, 요만큼이 여전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의 개수를 x좌표, 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해서 잡은 점과 이루는 각을 이용해 본다라면 이번에는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 자리에 해당되는 게 루트분의 a, 그게 누가 돼? 사인의 베타가 되지. 루트분의 b에 해당되는 너가 바로 뭐가 됩니다? 코사인의 베타가 되지. 이래놓고 쳐다봤더니 이번에는 여기가 코코 싸싸더라 이거야. 그러니 요쪽 동네를 내가 또 여전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표현 방식 자체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촥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저런 상황이 있는 것들을 쫙 짬뽕시켜서 하나의 함수인 사인이던가 아니면 하나의 함수인 코사인으로 말 그대로 뭐 했다? 합성시키는 저런 과정을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실.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두느냐? 사인 합성했을 때에 대한 요 각, 코사인 합성을 했었을 때 요 각, 각각이 어떻게 만들어진 각인지를 일단 인지하고는 계셔야겠다 이거야. 뭔 말이 돼? 요 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사인 합성은 안 어려워. 사인 합성은 누구의 개수를? 사인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 합성은 코사인의 개수를 x좌표, 나머지를 y좌표로 담은 점과 너를 잇는 이 선분과 네가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의 각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임. 여기까지 1절. 이게 된 거 맞아? 된 거야? 확실히 돼야 되고. 오케이, 여기 1절. 자, 그럼 2절. 자, 그럼 2절. 우리 이제 정석책이나 아니면 시중에 일반 참고서 쪽에서는 합성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누구로 풀이를 가냐면 요 사인 합성 쪽으로 해서 문제 풀이들이 대부분 들어간다. 대부분 들어가는데 아저씨는 저 사인 합성보다는 코사인 합성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면 정석책에 나와 있는 그런 기초 문제들은 말 그대로 기초기 때문에 사인으로 하나 코사인으로 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됐었던 그런 문항들의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A 사인의 세타 플러스 B 코사인의 세타가, 즉 저렇게 생긴 놈, 저 놈이 최대가 되는 순간의 각 알파에 대하여 하면서 탄젠트 값은 어찌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물론 물어볼 때는 최대가 되는 순간의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뭔가요? 코사인 값은 뭔가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삼각함수를 좀 변형시켜 주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의하여 당신들은 그놈이 최대가 되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 정도는 자동으로 우리가 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추후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이제 하게 되는 연습 문제, 기타 등등등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이 훨씬 더 손쉬워진다. 자, 그럼 이제 아저씨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냐? 되게 단순해. 실제 문항 표현이 다 이래서 이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뭔가요, 선생님? 자, 요 놈이 자 코사인 합성했다 쳐. 그럼 구성 되게 간단해. 자, 요 놈을 내가 코사인 합성했다고. 그럼 이 놈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 그럼 여기는 말 그대로 개수일 거고 코사인 값이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요 각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 때? 몇 도일 때? 코사인 얼마가 제일 크니?
코사인. 뭘 고민해. 코사인 값이 1이 최대잖아. 가장 쉬운 게 몇 도? 빵도지, 빵도. 빵도. 여기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이 자리가 뭐일 때? 빵도일 때가 최대가 된다 이거야. 무슨 말고? 즉, 네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각. 그놈은 누구일 때라고? 여기는 저놈의 베타일 때라고. 여기서 내가 말하는 저 알파가, 그지? 뭔지 몰라서 그냥 이놈에 대해서 알파라고 표현한 거고, 그잖아. 그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각, 요 놈. 오케이. 그놈 누구일 때? 베타일 때란 얘기지. 무슨 말 됨? 결국에 그놈은 누구? 탄젠트 베타일 때란 얘기인 거야. 알아들어? 알아들어? 자, 근데 그 순간 베타는 어찌됐든 얘잖아, 그지? 됐어? 그러면 그때의 탄젠트 값은 너분의 너인 거지. 누구분의 누구다? 코사인의 개수분의 누구? 사인의 개수. 요것으로 바로 뭐한다? 저 내용이 결정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콜? 얘기 되는 거 맞아?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저거 갖고서 이제 문제풀이를 몇몇 개 못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머릿속에 어떤 걸 좀 기억해 둔다고? 이런 누구 합성을 시킬 내용 1차로 돼 있어. 각들이 있다고 알았니? 그때 문항에서 표현 자체가 어떻게? 저와 같은 놈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생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별다르게 여러분들이 저런 짓 하지 않아도 그 이미 만들어진 이 곳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다 드러낸 거란 말이야. 뭐라고? 이게 최대가 되고 싶어. 알았니? 그러면 여기가 빵일 때가 일반적으로 최대잖아. 그잖아. 그런 순간에 각 세타는 바로 여기서 정의됐던 저각 베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고. 누구분의 누구라고? 코사인 개수분의 사인 개수일 때 탄젠트 값이 최대가 된다. 이거야. 이게 된 건. 그래서 요 내용 간단하게 이제 필기 한번 해두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나 기타 등등등 문제를 풀 때 저거 이용해갖고 문제를 팍팍팍팍팍 다 풀어버릴 거야. 알았쇼?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사시면 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쪽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야.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는 그다지 안 많아요. 자, 기본 정석은 4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그리고 3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실력 정석은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3단원 연습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2단원 연습 문제 실력 정석은 2단원 연습 문제 좀 더 해봐야 돼. 2단원 연습 문제 중에서는 9번부터 저기 어디야 16번까지 9번부터 16번까지 요렇게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